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건은 좀 더 충실한 물건 제가 선택하려고 노력하고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는 물건들 대충 제가 몇 건 정도 제가 서치하고 할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약 1000건 물건 정도 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선택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7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하남에 있는 하남의 미사 신도시 있죠? 미사지구, 미사 신도시에 있는 수익형 주택, 수익형이란 말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또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 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1 타경의 52,063호입니다. 6월 27일 성남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860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20억 8,614만 3,680원입니다. 그리고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70%인 14억 6천 30만 1,000원이 최저 가격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300.2제곱미터입니다. 90.81평, 약 90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506.68제곱미터, 153.27평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 건축된 신축 건물, 새집, 새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이 물건은 여러분들 특히나 좀 유의하셔야 될 물건인데요. 일부 대항력권자는요, 말소 기준이 있거든요. 말소 기준 말소 기준보다 앞선 대항력권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 후 응찰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응찰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런 물건 중에서 응찰하면 절대 안 되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경매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것 정도는 케어가 가능하겠다. 얼마든지 본인의 노력으로 이 대항력권자를 알아낼 수가 있겠다. 이런 물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앞선 선순위를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추천을 해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응찰하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노력과 공부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냥 막 응찰하시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네, 지목은 대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미사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상대보호구역, 과밀업적권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61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조금 더 다른 말로 다 표현한다면 도시 상세 설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을 봤을 때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해당 지구단위 계획 도면, 지구단위 계획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뭐 쉽게 아시는 것이 건폐율, 용적률 이런 용어들이 있으시죠?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은 다 지역에 따라서, 지역이라면 일반 주거지역, 뭐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뭐 준주거지역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모두 규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곳이 그런 지역이면서 이것처럼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전혀 상관없이 건폐일 용적률이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은 일반 도시계획 조례,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한 차원 높은 더 귀속력이 있는 그런 조치라고 그런 규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동산을 봤을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해당 지구 단위 계획을 보시고 건폐율이 몇 퍼센트, 용적률이 몇 퍼센트, 또 기타 등등 어떤 규제가 있는지 충분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주 자세히 잘 보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열람한 곳은 어디냐? 해당 지자체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지구 단위 계획 담당에게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특별 조건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재매각입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었는데 잔금을 낙찰받으신 분이 잔금을 내지 않으셨죠. 그래서 재매각입니다. 따라서 재매각일 때는 입찰 보증금은 20%라는 것 여러분들 참조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곳이 하남시가 되겠습니다. 한강이 되겠죠. 그리고 이곳이 이제 미사지구가 되겠습니다. 미사지구. 이곳이 이제 상일 IC가 되겠고, 이곳이 이제 강일 IC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중부고속도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남시청이 이곳에 있고요. 이곳이 이제 구시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현재 운행 중에 있죠.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이 있고요. 하남 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 검단산역 이렇게 되어서 지하철 5호선이 하남시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죠.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이곳이 미사 조정 경기장,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즉 미사리 조정 경기장 바로 앞부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앞에 선명하게 미사 조정 경기장이 보이고요. 아주 나들이 가면은 최고로 좋죠.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정도 되겠네요. 그 앞에는 미사대로 앞에 큰 상업용 빌딩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단독주택 택지 용지가 있는데 그곳에 수익형 주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죠.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다. 자, 이곳에 로드뷰를 한번 살펴볼까요? 로드뷰 보기 전에 우선 이곳에 항공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도 중에서 네이버 지도가 있는데 네이버 지도의 특징은 이렇게 항공뷰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위성 사진하고 또 다른 차원이죠. 네, 바로 앞에 요 밑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는 롯데시네마 뭐부터 시작해서 상업용 건축물들이 다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건축되기 전에 찍은 사진이죠. 앞에가 운길산, 예봉산 이런 표시들도 있고요. 앞에 조정경기장이고 뒤에가 한강이 되겠습니다. 네, 미사지구죠. 네, 이곳이 미사지구. 역시 신도시답게 아주 깔끔한 도시인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네, 이쪽으로 이제 하남 구시가지가 되겠고요. 네, 앞에 있는 이 산이 검단산이 되겠습니다. 검단산이고, 이쪽 이제 남한산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다. 뭐 자연환경 뭐 여러 면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역세권 뭐 좀 걸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아주 깨끗한 단독주택 용지로 개발된 곳에 이렇게 있죠. 네, 이곳은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여기에 거리 뷰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바로 이곳에 있죠. 네, 이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있습니다. 네, 주위 환경은 이렇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죠? 네, 주차장도 깔끔하고요. 역시 지구단위 계획을 한 곳은 동네 자체가 좀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주택이죠. 아주 소나무가 굉장히 큰 소나무가 멋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죠. 주차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화강석, 판재석, 이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겠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소나무가 있는 소나무집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네, 이런 주택이 되겠죠. 수익형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지하에 내려가는 계단이 되겠고요. 네, 1층 들어간 현관이 되겠죠. 네, 뭐 들어가면 이렇게 실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 이런 배치 모서리에 있는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남의 미사 신도시에 위치한 수익형 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익형 주택에 관한 말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이 연구한 수익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자신 있다기보다도 열심히 공부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수익형 주택은 여러분들 어떤 개념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저는 현재 경매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십니다. 그런데 약간 잘못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경매를 왜 낙찰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월세 좀 받으려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받는 것도 이제 그 규모가 있겠죠.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돈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것을 갖고 좀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월세를 받고 싶습니다. 특히 상가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경매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매라는 것은 하나의 자산이 있으면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에 경매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관한 아주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유, 이론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따라서 경매는 어떤 과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면은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그렇게 수익형 주택 이처럼 수익형 주택을 여러분들 투자하셔도 좋지만요. 만약에 그렇게 수익형 주택을 투자할 만큼의 아직 자본력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자본을 계속 경매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늘려가면 어떨까. 그래서 마지막 가서는 수익형 주택을 본격적으로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매는 이렇게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하나 발전시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수익형 주택에 관한 저희 아주 짧은 얘기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도움되는 말씀해 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